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그저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연락처를 차단하고 지우며 괜찮은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당신이 마침내 누군가를 진심으로 놓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의 영혼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존재했던 과거의 내 모습도 잃기 시작하는 것이죠. 떠나보내는 것은 그저 힘든 일에 그치지 않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를 알아봐주던 사람과의 익숙한 혼란에 매달리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그 사람의 빈자리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붕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하나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과 애착, 그리고 나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 주는 것에 달려있다는 환상 위에 세워진 자아 말입니다. 그 환상이 당신을 지탱해 왔지만 이제 그것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 그 사람 없이 존재하는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현대 심리학을 변화시킨 선구자 칼 융은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놓아줌이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역할이나 타인의 필요,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변화는 처음에는 성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더 깊은 자아와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들의 폐허 위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나거나 마침내 당신이 그를 놓아줄 때 그저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 당신의 반응,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 조용히 살아 숨쉬는 그림자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마주하기를 피했던 것들이며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포기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얼마나 자주 침묵했는지,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는지, 당신의 경계선을 얼마나 빨리 무너뜨렸는지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던 다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의 관심은 자연스레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고통은 단지 관계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 뒤에 따라오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토록 아팠던 이유가 단지 상대방이 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 스스로 허용하고 정당화하고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일종의 불편함이 차오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스스로가 부족할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상대방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때조차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두려움들을 똑바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쉬운 해답이나 빠른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자존감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진실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결국 똑같은 굴레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타인에게 선택받고 싶어하는 욕구 아래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인정해주거나 거절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피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을 늦출 뿐입니다. 이제 떠오르는 것들은 철저히 당신 개인의 몫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고유의 패턴, 선택, 그리고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텅 비어 보였던 침묵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당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직시하고 나면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더 깊은 수준으로 솔직해지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기묘한 작용을 합니다. 단지 한 사람의 감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 그 정체성마저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일상의 일부, 감정의 패턴 또는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의 자아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 관계에 맞게 적응하고 스스로를 맞추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역할은 익숙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며 나름의 방식으로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면 그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하나로 묶어주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 존재했던 내 모습도 함께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불러옵니다. 내 모습 중 어떤 부분이 진짜 나였는지, 어떤 부분이 그저 상대방의 존재에 반응했던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습관들은 즉시 멈추지 않고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형성하게 했던 대상이 사라지면 그것들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기준점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상실을 거부합니다. 서둘러 다시 무언가를 세우고 싶어 하며 매달릴 새로운 대상이나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멈춤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멈춤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비워냄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을 지켜줍니다. 부여된 역할들이 사라질 때 더 깊은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떤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체성을 찾고 꼬리표를 붙이고 방향을 원하며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보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정의들은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정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자아의 상실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자신이 진짜라고 느꼈던 그 만들어진 자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시절의 내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이름표가 없어도 무언가는 이미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파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그 침묵 속에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별 후에는 끝없는 추락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 시기는 감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치에 맞던 것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곁에 없지만 그 빈자리가 주는 충격은 생각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신경계는 결코 오지 않을 연락을 기다리며 늘 곤두서 있습니다. 입맛이 변하고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으며 집중력은 흐트러집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는 불안정이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슬픔이나 애도라고 부르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단절에 대한 우리 몸 전체의 반응입니다. 이 추락은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견딜만 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잠시, 다음 순간에는 기억과 질문, 후회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오직 강렬함과 침묵만이 존재합니다. 종종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 고통을 멈추게 할 그 어떤 것, 주의를 돌릴 만한 대체물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짜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얕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 겉면에 난 상처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부터 허물어지는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거대한 직면입니다. 내 시야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면 예전에 밖으로 향하던 모든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쫓아갈 사람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해 보여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남겨진 현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수치심으로, 또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지만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로 이끌릴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실패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보호하고 있던 껍질들이 벗겨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자아는 아직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겉모습의 정체성은 힘을 잃어가고 내면의 세계는 스스로를 다시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공간과 고요함, 그리고 몹시 불편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불편한 이유는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추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박곡이 숨겨진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가라앉고 나면 드러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나를 비춰주던 거울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를 긍정해주고 내게 반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던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거울이 없어지면 정체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정적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감정의 신호들은 희미해집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내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남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자각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 관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춰주었던 내 모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충분한 사람이고 싶은 갈망,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잘못된 방식일지라도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었던 욕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상처의 반복은 멈추고 어느 순간 타인에게 쏟아냈던 모든 감정들이 원래의 자리, 즉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무의식은 사랑이나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관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것의 진짜 모습을 폭로합니다. 운명적인 연결이라고 느꼈던 것들은 종종 오래된 상처로부터의 도피이자 진짜 나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피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침묵이 말을 걸기 시작하고 당신이 맡았던 역할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거나 매달리거나 돌보려 했던 역할들 말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던 그 역할들은 나를 비춰주던 거울이 사라짐과 동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붕괴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애초에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천천히 벗어 던지는 일이며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혼란보다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처럼 괜찮은 척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감정의 패턴들이 해체되기 시작한 후 더 고요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감이나 확신이 아니라 무척이나 낯선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을 정의했던 집착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이끌던 감정들은 길을 잃고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나오던 반응들이 멈춰 섭니다. 대답은 느려지고 반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더 나은 버전의 내가 아니라 아무런 필터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잘 보여야 할 관객도 없고 유지해야 할 감정의 굴레도 없습니다. 낯설지만 깔끔한 선택들만 내 곁에 남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확인은 더 이상 중독적이지 않고 침묵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그저 존재하다가 흘러갈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됩니다. 극적인 폭발이 아니라 예전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던 감정적 습관들로부터 미묘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관찰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여유가 넓어집니다. 이것은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신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빚어내던 관계가 사라지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종종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작은 선택들 말입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없었던 경계선을 만들며 주변 환경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응응이라고 말하던 곳에서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들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이 과정은 자신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은 맴돌고 과거의 내 모습은 계속해서 돌아오려 합니다. 오래된 패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눈치채기가 더 쉬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당신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고립이 아니라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쏟을 곳을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시급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전처럼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 선택에 대해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라고 느끼는 것과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 않으며 요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고통을 이겨낸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누가 곁에 남고 누가 떠났는지를 중심으로 내 정체성을 세우지 않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단단합니다. 진짜 변화는 고통이 끝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마침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감정을 통제했던 것들을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말입니다. 호흡이 달라집니다. 생각은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에는 나를 무너뜨렸던 일들이 이제는 나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급함은 줄어들고 시야는 선명해지며 스스로를 향한 존중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감정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 나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 말입니다. 익숙한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하는 것,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것,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승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고통을 강인함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급급함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선택으로 넘어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애원하며 감정의 혼란을 참아내던 과거의 당신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낡은 모습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고 더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새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시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면은 이미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해지거나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고통이 그토록 굳게 닫아두었던 문들을 활짝 엽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화를 겪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없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료함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수록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과거의 당신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마음껏 펼쳐보지 못했던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거치고 나면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달라지고 기준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과거가 아무 의미 없었다고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단계는 요란하지 않은 강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의 결말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내 입장을 방어하려 애쓰지 않으며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일도 그만둡니다. 그 대신 모든 시선은 내면을 향하고 동시에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과의 연결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기에 충분할 만큼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움에서 나옵니다. 한때 부서져 버렸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잊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새롭고 온전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며 가면도 아닙니다. 외부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진짜 나만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맑아진 시야 속에서도 단 하나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직 다음 발걸음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일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단지 삶에서 누군가를 지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정체성의 껍질들을 한 겹씩 벗겨내는 결정입니다. 두려움, 애착,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이해받고자 발버둥치며 만들어냈던 그 껍질들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이별이나 심경의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명료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붕괴로 시작됩니다.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들을 베어내고 지름길 없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강력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도 축하도 없습니다. 그저 내면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외치는 조용한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다시 씁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가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내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지금의 모습은 오직 진실만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거대한 시험대이며 그 빈자리에 머무는 것은 완전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저 평온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더 이상 내 가치를 깎아내리며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시작은 관계의 끝을 맺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 변화가 일어난 후에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그동안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들에 닿았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자신이 겪어온 시간들을 통해 성장할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